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거의 한 1년 다 된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인기가 많으신 분이지만 자, 이 제목이 이래요. 대기만성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는데 대기만성이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 스토리. 저는 읽어보니까 만만치 않은 성공 스토리인 것 같은데 안재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재광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유통산업부에 속해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신문의 유튜브 채널 한경코리아마켓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대기만성,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이 나름의 인기를 얻고 또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책까지 엮게 되었습니다. 네. 안 기자님, 앞서 이번 진행하는 동안 안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안 작가님. 그러면 이제 출입처가 유통으로 바뀌었으면은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원래는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가, 네. 반응이 또 계속 좋고. 왜 안재강을 뺐냐 이래가지고. 그런 거 꼭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네.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안 작가님 현장에 계신 기자니까 제가 오늘 본 경제 뉴스 관련된 거 하나 주린이답게 묻고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눈에 들어온 기사가 뭐냐면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인 투자 간의 이 심리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샀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산 주가가 올라서 수익률은 결국 이쪽이 좋았다.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를 쫓아가는 투자 행위는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를 보면은 최근에 장 흐름이라든지 이분들의 생각이 대체로 읽힐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HTS라든지 MTS를 통해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보다가 이 이 종목들이 이제 오를 것 같다 해서 사시면은 이 종목은 이미 외국인 기관이 담아놓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다르겠죠.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추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끄는 그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주식들, 편입하는 종목들을 사시고 실제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종목들을 편입하는 종목들만 보고 있다가 따라서 하시는 추종하는 펀드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삼는 게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서학개미 얘기 나오니까 요새 진짜 제 주변에 또 이 외국 주식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네. 서학개미로 잘 살아남는 법을 언제 한번 따로 특강 들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오늘은 대기만성을 일단 좀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대기만성,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 스토리. 네. 어떤 책이에요? 요 책을 쓰게 된 계기가요. 네, 제가 네. 모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방송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제가 회사에서. 그래서 디지털 라이브부라는 저희 부서로 발령을 받고 거기서 이제 방송을 뭐 할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당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강점을 갖고 있는 주식시장 관련한 취재 경험들, 그리고 또 제가 산업 관련 부서에 많이 있었어요. 산업부라든지 생활경제부, 유통산업부 뭐 이런 데들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 취재 관련한 것들을 엮어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그러면 기업 스토리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이 책에 담은 것들은 뭔가 뭐 새로운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1,400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1,400만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그 대다수가 주식을 투자하실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니까 반도체 회사는 AI가 뜰 때 주가가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가 정도는 조금 알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여기 담은 23개의 기업들은 23개 기업. 7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네. 섹터별로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뭐 방산, 우리나라 대표 산업들인데요. 주로 제조업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들 안에 있는 대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냥 막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스토리를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니,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있는데, 상장 기업만 해도 네. 그 중에서 딱 23개. 3개를 네. 뽑으신 건데, 오해하면 네. 안재강 기자가 혹시 이렇게 쪽집게 추천을 하는 종목이냐, 이런 오해 받을 수도 있을 것 당연히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여기 23개 기업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다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고요. 제가 특정 의도를 갖고 이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네. 가장 관심이 많으신 회사들 위주로 추렸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스토리가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더라고. 기업 예. 하나하나가 다 인격체에 가깝고, 그러니까 생물과 가까워서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기업들이 바뀌는 회사들도 많고 해서 그런 스토리 있는 기업들을 주로 발굴해서 찾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제목을 여기 보면 제목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예, 삼성도 두 손 들게 한 전투력만 랩의 강소기업. 자, 우선 한미 반도체는 뭘 만들어 파는 회사인가요? 한미반도체는 그 1980년에 세워졌고요. 광노건 회장이라는 분이 네. 세웠습니다. 그 미국 회사였어요. 당시 그 모토로라. 지금은 네, 네. 네덜란드 회사로 바뀌었는데 ASE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반도체 패키징 관련한 일을 하셨고 14년간 여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 기회를 보신 거죠. 네. 왜냐하면 모토로라가 철수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장비를 내가 한번 만들어서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반도체 패키징. 네, 그래서 이제 소잉 앤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반도체 웨이퍼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걸 이제 칩으로 잘라내고 그걸 갈고 표면 처리를 하고 이런 걸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기만성의 굴지에 삼성, SK, LG와 같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예, 왜 꼽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여기 창업주 광노건 회장님을 네. 여러 번 뵀었어요. 제가 중소기업부에 있을 때 이분이 금탑 산업훈장도 예, 타셨고 예. 그래서 여러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또 유명했던 기업이었던 게 삼성전자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기술 탈취 문제로 싸웠는데 지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기술 탈취 문제가 일부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조금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언론에 혹은 대회에 알리는 것은 금기시 돼 있었죠. 왜냐하면 네. 이제 갑을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제품을 사주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제품을 사는 갑을 을이 네, 이렇게 뭐 안 좋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회사 한미반도체는 당시에 삼성전자와 싸웠고 네, 네. 이겼습니다. 일부 또. 이겼죠. 네.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뤄졌던 부분이었고 네, 그래서 네. 이 광노건 회장님이 작년 말에 돌아가셨는데 그 지금 이제 곽통신 부회장이 그 장남이신 예, 네,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한번 주목을 받는 계기가 있었어요. 작년 말이었는데 이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네, 네.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이 배터리 아저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를 예로 드시면서 이런 회사야말로 거품이 있는 주식이다. 실적은 이렇게 안 좋은데 네,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배터리 회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것이 과연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시면서 한미반도체가 나왔어요. 그 한미반도체가 아까 제가 삼성전자도 소송을 했던 회사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 소송을 했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 박순혁 작가, 저 배터리 아저씨가 주목을 했느냐 해서 또 한 번 언론의 조망을 받았고, 당시에 또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한 10,000원, 그러니까 작년 초, 2023년 초만 해도 10,000원 수준이던 게, 작년 말 12월에 갔을 때 한 6만 원대. 그러니까 6배. 예. 근데 올해 들어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계속 네. 오르고 있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면 그 정도만 가치가 있는 큰 회사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매출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안팎하는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중견기업 수준의 회사인데 근데 과연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하고 보다 보니 네. 이 회사가 결국에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HBM, AI가 최근에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 AI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NVIDIA GPU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네. GPU라는 거는 이제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CPU, GPU에서 GPU 하면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그래픽. 해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좋은 걸 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AI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다 보니 이제 GPU가 최근에는 그런 게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사가는 칩이 됐고요. 그 예. 칩을 구동하기 위해서 당연히 D램도 필요한데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한데 그 메모리 반도체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고 찾다 보니까 HBM이라는 게 나왔고 그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은 겁니다. 네, 층층이 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8단, 12단 정도 이렇게 쌓는 기술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쌓는 이유는 그 D램에 그냥 하나로 있을 때보다는 여러 개가 있을 게 당연히 기능이 속도가 좋겠죠. 빠르겠죠. 근데 기존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D램이 너무 비싸서 네. AI 시대 이전에는 있어도 안 쓰는 제품이었는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비싸더라도 이거 빨리 빠르게 좋다. 이래서 막 사기 시작했는데 네. 엔비디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죠. 설계를 하면 TSMC, 대만의 TSMC가 그걸 만들어줍니다. 예. 그럼 TSMC한테 그걸 만들어줄 때 HBM, 네. HBM까지 같이 붙여갖고 만들어줘 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HBM 어디 거 써야 되지? 하고 찾아보니까 하이닉스 게 괜찮대.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 발주를 넣어서 물량을 받았고 그래서 TSMC가 그 HBM까지 다 조립을 해갖고 같이 주는 거예요. 예, 엔비디아한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주문이 많아지니까 막 찍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찍어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장비가 바로 한미 반도체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만드는 장비는 TC 본드라고 해서요. 수직으로 이제 층층이 쌓는데 이거를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장비가 이제 작년부터 팔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HBM이 안 팔렸을 때는 이 장비도 필요 없었어요. 사실 작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네.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에서 적자를 내고 예.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고 당연히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HBM이 하반기에 빵 터져버리니까 한미 반도체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HBM 시장이 뜬다는 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고요. 네. HBM이 뭐지 하고 들여다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이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안에서 한미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미 반도체 주식을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아시면 그러니까요. 관계를 좋겠다. 알아야 예. 이거에 대한 선택과 네.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책의 묘미인 것 같은데 책에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